YTN 라디오 남부기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내가 우리는 꽃송이 우리는 꽃나비 한번 틀어보았어요. 그럼 잘 들어봐 주세요. Hello everyone, I'm Songha from Pyongyang. Today, I want to apologize to you that I won't be able to go to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 해드립니다. 앳된 목소리의 두 어린이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활약하던 북한 어린이 수진, 송아 두 친구였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어린이들도 유튜버 꾸민 친구들 많죠. 실제로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 우리가 듣기엔 좀 어색하기도 하죠. 하지만 남북의 어린이 모두가 유튜브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뽐내고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면서요. 어린이끼리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철조망과 무관한 아이들은 통일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와 라디오 전파로 평화를 꿈꿔봅니다.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평화통일,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입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남남북녀 남앵커 북 아나운서 결의말 뉴스. 같은 듯 다른 말 괜찮아요. 이롭습니다. 네, 소통을 위한 작은 발걸음 결의말 뉴스입니다. 저도 이 결의말 뉴스 덕분에 여러 가지 방송을 진행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결의말 전해주는 방송원 아나운서 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이제 우리가 방송한 걸 따져보니까요. 석 달이 넘었습니다. 네. 13주가 지나고 있는데 시간 정말 빠르네요. 정말 빠르죠. 네. 벌써. 그러니까요. 뭐 이미 오랫동안 방송한 동료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렇지만은 비슷한 듯 다른 듯 같은 말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먹고 개우다. 무슨 뜻일까요? 먹고 개우다. 저희가 이 방송에 써도 되나요? 전날 술을 많이 먹으면 개워냅니다. 그래서 먹고 개우다 그건가요? 네, 의미는 비슷합니다. 네. 먹고 개웠듯이 네. 쏙 빼닮았다. 누구든 술을 먹으면 다 개우는 건 누구든 다 닮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억지로 붙이네요. 자, 쏙 빼닮았다를. 먹고 개우다. 너무 이거는 절대 모를 것 같아요. 자, 먹고 개우다 무슨 뜻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당연히 뭐 토했다는 소린가 이런데 닮았다. 청취자분들 지금 저랑 똑같은 반응입니다. 좀 쉬운 문제 내주세요. 그러면 저야 재밌죠. 네. 그러면 맵짜다. 어떤 뜻일까요? 맵짜다. 너무 쉽잖아요. 네. 맵고 짜다.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네. 카리스마 넘친다. 이 우와. 말을 맵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왜 이 말을 모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일까요? 주영 씨가 저한테 맵짜다라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우리 PD님 너무 맵짜세요. 이러면 제가 뭐예요? 이래도 알 텐데 뭐 속마음도 알고 퀴즈도 틀리고 기분이 정말 쌉싸름하네요. 네. 하지만 맵짜다 재밌네요. 주변에 좀 남과 북의 거리를 좁히는 의미에서도요. 주변 친구분들한테 야, 너 오늘 진짜 맵짜다 이러면 무슨 말이야 이러면 카리스마 넘치고 잘생기고 멋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배우 정우성 씨를 비유할 때 북한 분들이 와, 저 배우 맵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비슷합니다. 네. 자, 뭐 저도 좀 맵짜지 않나요? 이름도 뭐 성격은 정우성 배우와 비슷한데. 정우성을 먹고 개운 맵짠 남자 뭐 이런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정우성을 먹고 개운 맵짠 남자.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네. 자, 제가 정신이 없네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런 표현 없습니까?
참 어벌이 크시군요. 어벌이 크다. 담이 크시군요. 담이 크다. 야, 너 겁도 없다 이 말이군요. 하지만 네. 김우성 앵커님은 제가 보기에는 네. 정우성 배우보다는 사글사글하고 시역시역해 보이니까 네. 지레 댄겁해서 시리 죽지 마시라요.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들어갑니다. 사글사글은 부침성 있고입니다. 그리고 시역시역은 소탈하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사글사글 부침성 있고 소탈해 보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질이 댄겁해서 미리 놀라서 네. 시리 죽지 마십시오가 기분 빠지지 마십시오입니다. 예, 여러분 요약하면 병 주고 약 준다 이렇게 두 글자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마음의 거리까지 좁혀주는 재밌는 결의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선수 류순복입니다. 그 미국 아새끼들한테 내가 예전과는 다를 거라고 좀 전해주라. 나 북조선 대사 이명수요. 그 새끼래 분명히 뭔 꿍꿍이가 있디 저거. 짐승도 기르게는 살지 않아. 나라 팔아먹은 저 짐승만도 못한. 수행원 없이 그야말로 단 둘이서만 산책을 하며 사실상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가 최대의 관심사겠죠. 회담 합의문 못지않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등장한 단어, 말들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다 알아들으셨죠? 여권도 다르고요. 유엔에 등재된 국가도 다른 국가로 등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영화적인 효과도 있었죠. 자, 많은 분들이 또 남북 정상회담 때도 통역 없이 대화한 장면도 기억할 겁니다. 남과 북이 하나의 언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성우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사실은 문화어 수업이라는 교수님의 책을 먼저 보고 저희가 이거 굉장히 남과 북의 중요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엔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제목이 뭔지 이 수업과 교실에서 일어나는 남과 북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 아닌가 싶었는데 정말 소설처럼 쓰여져 있고요. 그런데 내용은 정말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조사해서 이런 책을 쓰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연구하는 분야가 말소리 분야인데 그 말소리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소리를 듣고 녹음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전공 분야가 평안도 방언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했거든요. 네네. 그 간접적인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까 하다가 이렇게 실제 제가 가서 6개월 동안 체류하는 방식으로 네.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말을 듣고 전할 건 전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는 방식으로 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북한 정치를 연구하고 싶은데 북한에 갈 수가 없으니까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통해서 경제사회를 연구하는 교수님도 계셨는데요. 교수님은 북한에 가서 내가 평안도 방언 연구해야 되는데 못 가니까 상상을 한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6개월 교환 교수로 갔어. 지금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외국어를 전공하는 교수님이 그 외국에 가는 것과 남과 북의 언어가 좀 다른데 평안도 방언을 연구하는 교수님이 평안도에 가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예, 실제로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외국어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은 자기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의 언어, 우리 모두가 함께 쓰는 언어인데 그 속에서 조금 다른 언어를 연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같은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일상에서 대화하는데 99% 통하고 맞습니다. 단지 1%만 통하지 않을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99%에 대해서 강조하고 1%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해외에서도요. 한국어랑 똑같은 표현으로 엄마 이렇게 쓰면 막 신기해하잖아요. 하물며 남과 북의 한국어는 정말 공통점이 특별하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분단 이후에 많이 남과 북의 언어가 갈라졌는데 분단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방언, 사투리라고 하는 말들 특히 제주도도 그렇고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통역이 필요한데 이게 차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언어든 사실은 차이가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어가 단일한 언어이긴 하지만 그건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또 같은 시간에 살더라도 세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을 하게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것만 바라보면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늘 차이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야, 이게 앞을 미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책 제목에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요즘 북한말, 북한 삶 안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어가 뭐야? 이렇게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는 표준어라고 하는 걸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하는 거죠, 교수님? 예. 분단 이전에는 표준어로 이제 표준어가 남북의 어떤 공통 언어였었는데 분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북쪽에서는 남쪽의 표준어를 그대로 받아다 쓰기에는 좀 이제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60년대에 평안도 그러니까 평양말을 중심으로 남쪽의 표준어에 해당하는 문화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요. 네. 그건 역시 이제 문화어라는 용어 속에서 뭔가 발전적인 그다음에 세련된 말이라는 어떤 그 느낌들을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교양이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게 지금 표준어 정의로 되어 있는데 문화어도 정의가 있습니까? 뭐 문화의 세세한 정의들은 이제 우리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내려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사회 내에서 두루 통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말 정도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서울에서 쓰던 말, 중부의 말을 같이 쓰는 것도 좋았겠지만 또 특색이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외래어 표기 보면 남과 북이 다릅니다. 이번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데 뿌찐이라고 표현하고요. 러시아 이렇게 표현해서 사람들이 뉴스 보면서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외래어 표현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외래어 표기는 어쩔 수 없이 접하는 언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와 밀접한 관련을 맺다 보니까 네. 러시아어에 기반을 둔 외래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똑같은 대상을 두고 남쪽에서는 트랙터라고 한다면 네. 그것의 러시아 말은 트락도로니까 네. 트락도로로 받아들여서 쓰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회문화적 조건, 경제적 조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밖에 제작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왁진이 뭘까요? 왁진. 네. 모르시죠? 근데 우리도 왁진이라는 표현 쓰지 않았나요? 아주 이른 시기에 썼었죠. 그러니까 그 독일어식 아니 또 이제 아마 그 독일어식 발음이 아니라 프랑스어식 발음일 것 같은데요. 네. 그 발음을 그대로 하다 보면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제 백신의 과거 발음이 그랬었죠. 네, 코로나 시기에 유명해졌던 백신, 북한에서는 왁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유행어나 시대상을 반영한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행어나 이런 것들, 젊은 세대 언어, 세대별 언어도 북한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심해요. 네, 북한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는 이렇게 급격하게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의 어떤 이제 그 고유한 문화들이 형성될 그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런 유행어가 심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처럼 그렇게 뭐 썩 재미있는 것들은 없었고 좀 알잘딱깔센 이런 건 없는 건 거죠. 예, 뭐 거기까지는 절대로 갈 네. 생각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좀 사회 문화의 분위기가 또 다르니까요. 우리는 뭐 젊은 세대가 자유로워도 사회가 뭐라고 잘 안 하는 분위기인데 거기는 좀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문화 수업 내용을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 딸과 아빠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등장하고요. 사실은 표준적인 언어조차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아까 공통점을 더 봐야 된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책 내용 중에서 쓰시면서 이 장면, 이 내용은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혹시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책 내용 중에 남북한의 자판에 대한 얘기 부분이 있어요. 네네. 서로가 자판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상황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저희같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야, 남쪽의 자판으로 통일하자 또는 북쪽의 자판으로 통일하자 또는 제3의 자판을 만들자 그렇죠. 이러는데요. 젊은 세대들의 접근 방식은 아주 다르거든요. 뭐요? 뭐하라 그럽니까? 네.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면 되지. 자판 어떻게 쳐도 같이 그냥 합쳐지면 되지. 예, 지금이 이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어플로 내려받아서 바꿀 수 있잖아요. 예, 자기가 쓰고 싶은 자판을 쓰는 네.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미래 세대에 우리 통일 후의 언어를 맡겨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상의 영역인데요. 제가 막 평양에 출장을 가서 PC방을 들어가지고 막 자판을 치려는데 이게 뭐야 글자가 다르네 이러는데 젊은 세대는 이거 어플로 그냥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유연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의 말투 차이 저희가 이제 앞서 들었던 저희 별의말 아나운서 주영 씨와 함께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좀 달라요. 이건 좀 굉장히
국가의 정체성 이념도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방송 언어 면에서는요, 오히려 남쪽에서 좀 배반을 한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어떤 이제 방송 또는 어떤 드라마, 영화에서의 어떤 그 말하기 방식은 오히려 북한 쪽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뭐 대한뉴스만 들어봐도 좀 억양이 많이 다르다는 대한뉴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 이전에는 훨씬 더 그것들이 심하고 유지되어 오다가 남쪽에서 이제 오히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네. 바뀌고 북쪽에서는 이제 그걸 유지하던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방송이 선전선동의 도구가 되다 보니까 네. 점점 이제 강도가 세워졌을 뿐인데 그건 역시 이제 방송 용어고 일상에서는 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이 방송으로 이렇게 확 흡수되는 게 좀 뭐랄까요? 한국보다는 굉장히 좀 더디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사회가 좀 폐쇄되다 보니까 뭐 네. 변화의 어떤 그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어떤 외부 그 환경에 영향도 덜 받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 어린 시절만 해도요, 뭐, 오늘 뭐 대통령 각하께서는 수출탑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세대가 들으면 말투가 왜 저래 이럴 텐데 지금 그렇게 뉴스를 아무도 안 하거든요. 예. 북한 쪽에서도 오히려 그런 어떤 이제 남쪽의 어떤 뉴스 포맷을 네네. 따라하거나 말투를 따라하는 그 사례도 몇 가지 발견되기도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지금 남과 북이 좀 시기별로 다르고 또 안보의 문제, 서로의 이해관계, 이념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장애물도 있고 냉전기도 있습니다만 계속 교류를 하면 정상회담 같은 그런 정치적 교류뿐만 아니라 관광객 교류를 하면 서로의 언어가 조금 섞이기도 합니까? 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 교류의 문제는 사실 인적 교류니까 직접적 교류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 상황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오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전파는 마음대로 오가고요.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가 담겨 있는 뭐 그 CD, 네. 알판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뭐 막대 기억기, USB라고 하는 거 네네. 이건 북한 사회에 자유롭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직접적인 인적 교류보다는 이런 어떤 컨텐츠를 담은 다양한 그 뭐 전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체라든지 이걸 통해서 남북한의 언어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전 되게 희망적입니다. 교수님 뵙기 전에는 국어 과목에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뭐 이런 장이 한 장 들어가거나 과목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미래에 대비하지 않을까. 이제 너무 달라졌으니까 걱정을 했는데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만나면 해결된다 이렇게도 예, 들리네요. 그렇죠. 네. 끝으로 교수님 이 문화 수업뿐만 아니라 언어와 또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남북의 관계 어떤 부분들을 좀 제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늘 이제 다른 부분을 보게 되는 거는 헤어질 결심을 하면 다른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인데요. 예, 네. 근데 같이 살아갈 결심을 또는 사랑할 결심을 하다 보면은 같은 부분을 찾고자 노력을 할 거거든요. 이제까지 우리가 남북 언어에서 다른 부분을 강조한 건 일단 다른 부분을 강조해야지 뭔가 그거에 대한 다를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다르다는 것이 이제 발전시키게 되면은 잘못됐다, 틀렸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증오심을 키우려는 그런 노력이었는데 네. 그런 헤어질 결심보다는 늘 만나려는 앞으로 같이 살아가려는 결심을 한다고 보면은 1% 다른 것이 아니라 99% 같은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언어를 연구하시고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만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볼 때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한국어라는 이름으로 또 그 안에는 남과 북이 쓰는 표준어와 문화어가 다릅니다만 헤어질 결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랑할 결심으로 바라본다면 더 풍성하고 더 재미있는 남과 북의 언어 둘 다 살아있어도 좋잖아요. 나중에 언어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된다라는 얘기. 오늘 교수님 얘기 들었더니 정말 언어가 차이가 있어라고만 생각했던 저희의 생각이 상당히 조금 한 걸음 바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성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 바로 이거야 원. 이거야 원. 우리들의 넘버 원. 어디 가서 탈북자라고 이야기하면 북한에서 배고픔을 훅 파먹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어디 가도 흙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관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탈북민도 유쾌할 수 있고요. 탈북민들에 대한 오해 하나라도 풀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래퍼 꺼져? 함경도 개커? 풍산개 알아? 멍멍 싸납쥐? 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 끊임없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입으로는 쉽게 말해 한반도 평화, 행동으로 보여주지 대포동 미사일, 볼 때마다 놀래 장군님 뱃살. 아직도 현실은 독재와 고통, 무관심에 녹슬하는 383, 그 자막 아픈 건 평양냉면. 나는 매일매일 꿈을 꿔 남북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 백두산 정상에 자동차 타고 남남북녀 연애와 결혼, 목숨 걸고 도망가 닮은 그만, 가슴 아픈 이산가족 진정한 만남, 관심을 가져 해 그것이 뭐 랩을 듣는데 절로 스웩 그루브를 타지 않을 수가 없는 즐거운 곡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와 앞서 멘트를 해주신 분입니다. 탈북 1호 크리에이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명진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세대 크리에이터, 탈북 래퍼 장명진입니다. 네, 래퍼 고조. 래퍼 고조, 네, 맞습니다. 이 앞에 노래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게 지금 조회수가 한 700만 나왔던데요. 그 어떤 예능 프로, 서장훈 씨가 나오는 그 예능 프로에서 이걸 부르면서 상당히 혼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희가 잠시 이따 들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향에서 1998년 고난행군 때 나와서 지금 한국 25년 차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함은 장명진이고요. 네. 그리고 쿠팡이츠. 이제 배고픈 영혼들 위해서 배달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뒤에 회사 이름을 덜컥 말씀해 버리시면 배달 음식 서비스에서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언뜻 들으면 좀 힘들고 막 일도 바쁜데 내 꿈도 이뤄야 되고 또 내 아픈 경험도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표정이 밝고 그냥 보자마자 웃으면서 안녕 이러고 싶을 정도의 이미지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기분이 좀 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었는데도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억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물어보설이라는 예능 프로 한 부분 들려드릴 텐데 앞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들려드리는 랩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 랩해봐. 진짜 붐치 진짜 붐치 랩하라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 끊임없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입으로는 쉽게 말해 한반도 평화, 행동으로 우리 있다, 행동으로 우리 있다, 우리 땅. 저도 앞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뻔했습니다. 아니 정말 음악이야 더 자유롭고 편한데 이 출연하실 때 기억나세요? 네. 일단 이수근 형님이 너무 잘해주셨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노래 부르면서 뭔가 저 멜로디가 익숙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형님이 바로 콕 집어주시더라고요. 울릉도 동남쪽 백기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멜로디 선율이 익숙해서 오히려 이 랩도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막 되게 어렵고 와 뭐지 이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 흥얼흥얼 어깨를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랩을 하고 음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쇼츠도 올리고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시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2016년 어디 가서 이제 탈북 크리에이터 1세대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두 분 정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쇼츠도 하고 롱폼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 온 이주민 크리에이터계의 조상님이시네요. 나름 살짝. 살짝. 네. 아니 그래도 이수근 씨가 굉장히 애정을 갖고 챙기시더라고요. 본인 또 공연에도 한번 데려가서 인디언도 시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활동하다 보면 연예계로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전 너무 나가고 싶은데 아직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왜 안 불러줄까요? 이렇게 재밌는데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알겠습니다. 자, 많이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연배에 대한민국에서만 태어나서 잘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해봐야지 이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고요. 또 그 시절에 하는 분들 많지 않을 때였는데 시작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종종 강의를 가면요. 진짜 중복된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질문이요? 예를 들어 이제 북한도 영어를 많이 공부하냐.
북한도 수능을 보냐, 네. 북한도 학원이 있냐, 네. 이런 좀 그런 좀 중복되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북한에 대한 문화 뭐 아니면 공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네. 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거든요. 이 사람들 너무 모르는구나. 막 네. 그런 어쩌면 그 질문 속에는 약간 이렇게 네. 좀 힘들지 않아 이런 시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배고프면 훅 파먹냐. 예, 진짜 이거 실제로 제가 받은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관심 없는 친구도 있지만 정말 네. 관심 있는 친구도 있어가지고 좀 그런 친구에게 제가 아는 만큼 좀 알려드리자. 방송이니까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여러분 흙 파 먹거나 흙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먹지 않습니다. 네. 자, 많은 그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하나 놀란 게 있는데요. 뭐 앞부분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참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 네. 근데 어머니도 잘하시던데요? 네, 어머니가 끼가 많으셔가지고요. 네. 제가 유쾌한 건 제가 어머니 좀 닮았거든요. 엄마의 좀 목에 유전이 있으시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제 좀 뭔가 조회수 좀 떨어진다 싶으면 어머니를 어렵게. 엄마가 치트키네요. 치트키입니다. 네. 조회수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엄마. 그러면 네. 엄마 찬스. TV에도 같이 한번 나가셨죠, 두 분이서. 네, 어머니랑 같이 네. 출연 한번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안 듣고 갈 수 없잖아요. 저희가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첫사랑 얘기 좀 해주십시오. 첫사랑 남한이야 북한이야? 북한으로 갑시다. 북한에 뭐 맨날 장군님한테 충성하라고 뭐 배워봤다나니 충성하다니 사랑 따위 해본 적도 없다. 기억도 안 나고. 어머니 예예예 목동 옥타 나도 복용주의보 살려주세요. 뭐 요즘 유튜브들 워낙 많이 보시니까 익숙하실 겁니다. 뭐 방송만 들으신 분도 이게 뭐야 이러실 텐데요. 요즘 유튜브 유행인데 아니 어머니의 첫 답에서 저도 빵 터졌는 게 남한이야 북한이야. 두 군데에서 다 사랑을 하실 만큼 매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좀 매력적입니다. 유쾌하시고. 네. 뭐 어머니가 제가 보기에는 치트키로 쓰는 게 아니라 고정으로 모자가 함께 계속 방송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 생각으로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또 자본주의화 돼가지고요.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출연을 안 드리면 안 나오시거든요. 중요하죠. 그건 대가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 어머니한테도 좀 뭔가를 드릴 만큼 좀 돈도 더 많이 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뒤에 부분도 많이 밈으로 돌았던 거예요. 이렇게 창문을 열면 뉴욕 풍경이 쫙 나오면서 뉴욕 이런 장면이었는데 목동 옥탑 하고 너무 더워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재밌었고 많이들 썼던 거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가장 인기 있는 게 뭔가요? 가장 인기 있었던 건 이제 고향에 있을 때 남조선을 배운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흑백 TV를 보여주면서 이제 한국 친구들이 좀 어렵게 산다. 남조선의 실상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막 남조선 애들은 어렵게 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왼쪽 손에 감자가 있었거든요. 감자를 먹으면서 나중에 통일되면 이 감자 반알 절반을 줘야 되겠다.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와 보니까 뭐 감자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감자는 튀겨서 먹는. 그죠. 튀겨서 기름에 튀겨 먹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저쪽에서는 어린 아이들한테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거를 우리 장명진 래퍼 고조가 올리면 사람들이 조회수가 뭐 한 80만 회 막 나오고요. 좀 재밌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좀 막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요. 재밌어요. 반응들도 있지만 1인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사실 크리에이터가 저희가 나온 뭐 다 대부분 유튜브를 하시지만 이렇게 전업적으로 크리에이터를 하신 분들은 처음인데 그래도 좀 뭔가 아쉽거나 벽이 느껴지거나 댓글에 좀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제일 큰 상처는 그거 같습니다. 전 정말 개인적으로 어렵게 왔거든요. 다시 돌아가라. 그런 말이 좀 가장 큰 상처죠. 물론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무서운 농담이거든요. 그런 해서는 안 될 농담이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게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 정권이 나쁜 거지 북한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선량한 아주 괜찮은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 국민 많거든요. 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저 편견이나 그냥 다 싫어하는 분들 종종 계세요. 그런 데 보면 굉장히 아쉽죠. 안타깝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 방송에 나오셨던 위연금 작가님하고 김성신 문화평론가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넘어오실 때 다들 목숨 걸고 넘어오잖아요. 정말
기본 자격부터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양쪽 문화를 다 경험하신 정말 그런 분들입니다. 크리에이터로도 계속 성공하셔서 승승장구하시고 나중에 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되시면 YTN 라디오는 부르면 나와주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오겠습니다. 아무 때나는 말고 저희가 불러드리면.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앞에 노래를 들었어요. 네. 약간 오히려 좀 장르가 이분은 약간 웃을 수 있는 랩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랩도 오랫동안 작업하신 거죠? 네, 저는 랩 한 5, 6년 됐습니다. 5, 6년째. 네. 네. 쇼미 땡땡에도 나가셨나요? 나갔죠. 팔 나갔죠. 목걸이는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딘지도 몰랐고 그냥 광탈 빠르게 탈락했습니다. 광탈. 네.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 그냥 배달 플랫폼 노동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동네 청년, 동생 이런 느낌인데 정말 많은 스토리를 품고 있어서 어떻게 그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음악 작업은 하실 거죠, 앞으로도? 네, 녹음 어제도 했고요. 네. 계속 앞으로 제가 랩 진짜 사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랩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로움 같습니다. 자유로움. 네. 자유를 찾아온 래퍼 고조는 네. 여기서 또 자유를 노래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비트에 제 말을, 제 이야기를 딱 얹었을 때 네. 그만큼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악 스튜디오도 아니고 음악 방송도 아니지만 어제 녹음했거나 최근에 녹음한 아까 들려드린 독도는 우리 땅 같은 스타일의 노래 말고 혹시 다른 게 있으면 하나만 더. 지금은 가사는 그냥 한 구절 정도 할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힙합을 쌀을 힙합이라 하거든요. 힙합. 예, 힙합.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이죠. 힙합 못 먹어서 탈북했지. 지금 하고 있지 힙합 뭐 이런 식으로. 힙합 못 먹어서 탈북했지. 지금은 하고 있지 힙합. 멋있는데요. 네, 라이브. 네. 예, 여기 또 선율을 붙였는데 아까 같은 선율이 나오면 또 이수근 씨가 전화 와서 왜 똑같은 노래만 불러 이럴 수도 있겠네요. 뭐 당장 노래 내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계속. 알겠습니다. 이수근 씨는 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리 래퍼 고조 장명진 씨를 챙겨주신다고 하나요?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를 되게 굉장히 예뻐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유쾌함이 이렇게 뭐랄까요. 일부러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력이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콘텐츠 혹은 어떤 음악 만들고 싶으세요? 음악은 계속 자유롭게 제 생각과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이거 콘텐츠는 이제 좀 음식, 이렇게 이북 음식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북 음식 좀 소개하고 먹는 거 이런 네. 거를 좀 계속 좀 영상 찍고 싶습니다. 지금 북에 있는 친구나 누군가에게 만약에 내가 노래나 크리에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오늘 바로 만들어서 보내줄 거야 라고 하면 어떤 거 보내주고 싶으세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한국 와서 처음 먹고 놀란 음식이 있거든요. 네네. 감자탕이라고. 감자탕? 네.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이 해야죠. 무조건. 그래서 제가 감자만 먹었지 감자탕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북 친구들에게 진정한 감자탕이 뭔지 그걸 한번 좀 먹방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자탕 먹방을 북에 보내는 첫 번째 나의 콘텐츠로 하겠다. 북한 친구들과 함께 찍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인천공항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인천공항 보면서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런 것들. 정말 동북아 허브죠. 알겠습니다. 자, 감자탕 얘기하니까 배가 고파서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정말 먹방이면 먹방 또 남과 북을 이어주는 이야기면 이야기 계속 활약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응원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쾌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음반 나오면 저희한테도 연락 주세요. 꼭 드리겠습니다. 네, 래퍼 고조 탈북 1호 크리에이터 장명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인데 세 사람의 어린이가 불렀습니다. 1924년에 윤극영 선생이 만든 동요 반달인데요. 남과 북이 나뉘지 않았을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북한 어린이, 대한민국 어린이, 중국 연변의 동포 어린이가 부른 노래 차례로 들어봤는데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반가운 부분도 있죠. 이제 곧 한가위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같은 달, 다른 땅이지만
북에서 보나 남에서 보나 같은 달입니다. 그 달에 비친 아이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분단 전에도 분단 후에도 함께 부르는 노래 반달 들려드리면서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한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꿈꾸는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 해바라기의 반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